기본적으로 연골이 닳아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향하는 어떤 의료 행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방법이 사실 인공관절이 되겠고요. 그 전에 뭐 어떤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공관절을 하지도 않고도 연골을 재생시키거나 연골 다른 거를 어떻게 좀 보완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근위경골 절골술도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 생각부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닫이 문 있잖아요. 미닫이 문이 똑바로 설치가 돼야지 이게 서로 마찰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문을 오래 쓸 수 있을 텐데, 문이 살짝 기울었어. 기울어가지고 바닥에 자꾸 쓸려요. 한쪽 면만. 그럼 문도 상하고 밑에 있는 바닥도 상하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일 좋은 문 자체를 교체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게 인공관절인 거고, 문이 기운 거를 이제 똑바로 세워주기만 해도 좀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사실은 근위경골 절골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HTO라고 이제 줄여서 말을 하기도 하는데, 무릎 자체가 모다리 기준으로 했을 때 똑바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안쪽만 자꾸 쓸려서 여기만 자꾸 닳는단 말이에요. 사실 20대, 30대는 그래도 우리 몸이 튼튼하니까 약간 기울어 있는다고 해서 그렇게 티가 나진 않는데,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40대, 50대, 60대가 되면은 요 안쪽 면만 많이 닳아서 이제 드디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사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를 똑바로 해주기만 해도 많이 증상이 좋아집니다. 내 무릎을 좀 살리는 방법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인공관절을 했을 때는 내 무릎을 어느 정도는 죽이는 겁니다. 안에 있는 연골을 다 깎아내고 거기를 이제 다 이제 금속물로 바꿔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되게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가장 큰 단점은 그 금속물은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피가 안 가요. 그 금속물에 뭔가 어떤 균이 들러붙었다고 칩시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 몸에 어쨌든 피가 가야지 백혈구가 균을 잡아먹고 균이랑 싸우고 뭐 전쟁을 하든 말든 이렇게 되는데, 균이 금속물에 달라붙었다? 재수술해야 돼요. 무조건. 그것도 되게 좀 복잡해요. 막 몇 단계 나눠서 해야 되고, 그것도 있고, 어쨌든 내 무릎이 살아있으면은 나중에 인공관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기 때문에 내 무릎을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게 좋은데, 그런 방법으로서 근위경골 절제술이 있겠습니다. 근데 근위경골 절골술을 할 때 어쨌든 연골이 망가져 있으니까 근데 연골 재생술을 보통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연골 재생술에 대해서는 고전적인 방법이 있고, 그 고전적인 방법에다가 줄기세포를 더 끼얹어서 연골에 좀 더 가깝게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줄기세포라는 거는 어쨌든 어떤 양념 같은 겁니다. 줄기세포가 그 단독으로서 어떤 효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만 이제 어떤 시술을 해놓고 거기다가 더 씌워서 좀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양념처럼 치는 게 줄기세포가 되겠습니다. HTO가 이제 오다리 때 하는 수술이고요. DFO라고 해가지고 그 원이 대퇴골 절골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 X다리 때 하는 겁니다. 내반슬, 외반슬이라는 이제 전문 용어를 쓰는데, 둘 다 어쨌든 다리의 정렬이 똑바르지 않은 사람이 기준이 되겠죠. 다리가 똑바른 사람이 뭔가 연골이 닳았어요.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연골 자체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더 기울게 하면 더 망치는 거죠. 원래 똑바른 사람이었던데. 그리고 이미 연골이 닳은 정도가 너무 심하면 또 안 돼요. 그건 이제 인공관절을 해야 될 기준이지, 적절하게 우리가 3단계 정도까지는 절골술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4단계도 많이 시도를 합니다. 어쨌든 내 무릎을 살려서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4단계까지도 시도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는 분은 다리를 원래 모양에서 좀 폈을 때 그걸 좀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했을 때 효과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체중 제한도 있기는 합니다. BMI 기준으로 28 또는 30 그걸 넘어가는 사람은 약간 HTO라든지 이런 수술할 때 고민을 많이 하자, 이런 가이드라인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이 되게 잘 살아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안쪽이 너무 많이 닳았기 때문에 바깥쪽을 좀 더 쓰자라는 식으로 이걸 무게중심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제 이동시켜 주는 건데, 바깥쪽이 이미 다 망가져 있다고 하면은 여기 망가졌는데 또 망가진 거 쓰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효과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환경은요, 안쪽 무릎이 많이 닳아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O다리인 사람, 또는 바깥쪽 무릎이 많이 닳아 있고 다리가 X다리인 사람, 이런 분들께 다리 교정술이 굉장히 유효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HTO 단독으로 했을 때 뼈가 굉장히 튼튼하고 골밀도가 좋으신 분 기준으로는
다음 날도 걸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요. 보통 한 1, 2주 뒤에 걸어 다니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요. 보통 처음에는 그래도 목발을 쓰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우리 연구 결과로 봐서는 다음 날 바로 디뎌도 되긴 되는데 아파서 안 디드시고요. 어차피 수술한 다음 날인데 어떻게 디드시겠어요. 딛는 데까지는 보통 한 1, 2주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다만 거기서 이제 줄기세포를 쓰든 말든 연골 재생술을 했을 경우에는 6주간 그 재생술을 해놓은 데를 보호를 해야 돼요. 재생술을 해놓고 바로 걸어버리잖아요. 그냥 다 망치는 거예요. 우리 아스팔트 굳기 전에 그냥 차 막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굳는데 한 6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6주 정도는 체중 부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산 정도는 한 3개월 정도면 보통 가능하고요. 달리기라고 하는 거는 가볍게 달리느냐, 전속력으로 달리느냐 이거에 따라 좀 다를 텐데 가벼운 달리기는 3, 4개월 정도면 보통 하십니다. 네, 그리고 전속력 달리기는 그래도 보통 6개월 정도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 많으신 분, 나는 운동 열심히 하고 싶고요. 나는 진짜 맨날 돌아다니고 운동하고 뭐 스키 타고 이런 게 너무 취미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인공관절을 처음부터 하시기보다는 내 무릎 한번 살려서 조금 더 많이 쓰시고요. 그것조차 망가지면은 그때 인공관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